어려운 기술도 쉽게 이해하는 슈어다이티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다이티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다운 기술과 함께하는 세 번째 웨비나 시간으로 공격자는 계정을 노립니다.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보호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업계의 화두는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커들이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공격을 해서 내부자의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이러한 형태의 보안 사고가 요즘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 아이덴티티를 왜 보호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한 데모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골치가 아프신 많은 보안 담당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어지는 세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이벤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 이벤트고요.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다리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질문 탭이 있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명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단 세션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채팅창과 질문창, 공지사항, 이 공지사항은 채팅창 상단에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할 겁니다.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중 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거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벤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주형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형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웨비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이신 다운기술 손두영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세 번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주 봐서 더 좋긴 하지만 네. 일단 오늘 또 세 번째 웨비나를 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긴장도 풀어드릴 겸 한번 간단히 근황을 좀 나누면서 본격적인 웨비나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수석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듣기로 최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직하신 분들한테 꼭 이런 부분, 이런 내용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왜 그 많고 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에 보안 회사 되게 많잖아요. 국내에도 유명한 회사도 많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외에도 글로벌 보안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선택하셔서 이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제가 조인하기 전부터 사실은 매우 오고 싶었던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네. 이 기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고 네. 이 글로벌 보안 밴드에서 네. 발전해 나가는 이 로드맵도 저는 좀 크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력 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력들이 네. 이 보안 이 시장 안에서 이 보안 벤더들 중에서 가히 좀 최고이지 않나 싶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 제가 이렇게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지사장님은 아니지만 네. 지사장님께서 보시면 매우 흡족해할 만한 답변이지 모범 답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수석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뛰어난 기술력에 반해서 오고 싶었다, 오게 됐다라는 네. 내용으로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한 2번의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F1을 되게 좋아해서 AMG 페트로나스 거기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뭔 회사야 했는데 언젠가였나 한 2년 정도 됐나? 갑자기 일반 뉴스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언급이 막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제가 언급하진 않겠지만 많은 어떤 뉴스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고 진짜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솔루션을 쓰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네 라는 그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접하게
됐고요. 네. 그 말씀 주신 게 되게 좋은 게 네. 그 F1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원하는 목적이 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정밀함과 속도입니다. 그 F1에서는 이 포뮬러 네. 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매우 이제 다양한 최신 기술들이 이제 그렇죠. 접합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네. 레이싱 안에서 네네네. 이 경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속도감인데요. 그렇죠.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네. 이러한 정밀함과 네. 이 속도를 네. 구 안에 녹여가지고 이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후원을 하고 있고 아. 그래서 저희가 이 F1에 좀 자주 보이는 이름이 아닐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는데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너무 능숙하게 하셔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그냥 네. 단순히 F1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광고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로고가 박히는 순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거는 이건 뭐 진짜 순식간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하신 게 아닌가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뭐 일반 사용자들이 아니라 네. 뭐 기업이라던가 네네네. 이러한 큰 엔터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네. 저희 같은 이제 보안 업체들은 네. 단순히 F1을 통해서 뭔가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이 홍보 효과는 사실 음. 개인적으로는 엄청 크다라고는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F1에서 이 진행되는 이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런 방향성이 저희랑 이제 비슷하고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장님의 근황도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저희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야, 국내 1호 타이틀 아, 되게 인상적이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비슷한 타이틀이 추가가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타이틀인가요, 좀 이번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지난번에는 이제 자격증이죠. 제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그 자격증을 첫 번째로 취득을 했고 네. 이번에 했던 거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이제 파트너분들의 어떤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이제 챔피언 프로그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오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레벨별로 이렇게 쭉 그 교육 과정이 네.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건 이제 어소시에이트라는 챔피언 프로그램이 있고 네. 이제 이걸 먼저 수료하고 네. 그 수료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네, 네,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로페셔널 등급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등급은 이제 제가 국내에선 또 처음으로 와. 이제 수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따라해서 네. 이제 그 수업에 참여하면은 이제 수료가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하고 나니까 네. 또 이것도 첫 번째 타이틀이 됐습니다. 야.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이런 국내 1호의 파트너가 이렇게 금방 어떻게 보면 금방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운이 실제로 이제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합류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1년 미만 네. 정도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빠르게 획득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 벤더 제조사에서도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대면을 하지만 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대부분은 이제 파트너분들께서 그렇죠.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저희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제공하는 이 가치와 이런 서비스들을 이런 파트너들을 통해서 좀 네. 더 정확하고 좋은 내용들을 제공해드리는 기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파트너로 합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1호 타이틀을 2개나 지금 가져가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해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훌륭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멍석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깔아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기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스몰 토크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웨비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저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시큐리티인데 왜 이 세 번째 주제를 아이덴티티로 잡았는지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실제로 이제 공격 그룹들은 이제 공격을 수행을 할 때 네, 뭐 옛날에 얘기했던 뭐 단순한 뭐 취약점, 뭐 현재도 이제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내부 침투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피싱 공격들도 이제 수행을 하지만 네, 사실 요 가장 큰 중심과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아이덴티티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통해 가지고 네. 다수의 공격 그룹들이 외부라던가 내부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공격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아이덴티티 주제를 잡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외부와 내부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수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뭔가 좀 되게 심각한 보안 사고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 이게 외부자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뭐야? 내부자인 거 마냥 뭔가 위장해서 내부에서 나 내부 직원이니까 여기저기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돼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좀 어떤 당하는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무서운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뭐 그렇죠. 요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외부에 대한 공격은 이미 너무 흔하고 네, 이제 내부에 대한 공격이 이제 원래는 과거에서도 네, 그 내부자와 소통을 해서 공격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공격 그룹들이 네. 그 타겟팅하는 그 공격 회사로 위장 취업을 해서 하는 공격 방식도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막아요? 위장 취업하는 걸? 와,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러한 전반적인 이 공격 위협들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가시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해야 되고 되게 네. 여러 가지에 대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번 세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션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외부자 공격, 내부자 공격, 이게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네.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예. 준비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한번 이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제 발생되는 이러한 아이덴티티 관련 위협들은 네, 사실은 이제 외부나 내부 상관없이 이제 음. 모든 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외부 공격의 경우 이제 뭐 내부에 있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뭐 액티브 디렉토리뿐만이 아니라 뭐 네. 엔트라 아이디 혹은 그렇죠. AWS에 있는 IAM에 네. 대한 이런 공격들도 수행이 되고요. 네.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Sa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런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는 공격들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포함이 되고 뭐 네네. 세일즈포스나 뭐 슬랙과 같은 이런 협업 툴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한 이 자격 증명들을 이제 공격자들이 만약에 획득을 한다라고 네. 하면 내부에 있는 이 기미 데이터들을 훔치고 공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공격 또한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네.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결국 앞에 이야기 드린 이제 산업 스파이의 네, 목적을 네, 네. 가진 이 내부 취업을 해서 내부에서 활동하는 네. 이 공격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취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전달해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이 계정은 합법적인 계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계정을 통해서 네.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네. 보안 제품들을 우회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부에 있는 기밀 데이터를 유출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이 형태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아이덴티티에 이 관련된 보안 솔루션들은 네. 이러한 다양한 공격 벡터를 전반적으로 모두 보호하는 게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거를 내부, 외부를 합쳐가지고 저희는 하이브리드라는 이 차세대 아이덴티티 보안에 대해서 위협할 수 있게끔 저희 제품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전반적인 네. 아이덴티티에 대한 공격의 위협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외부나 내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공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를 네네네. 저희 그 인텔리전스에 기반한 이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공격자들에 대해서 이제 고유한 이름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코지베어라고 하는 러시아 연방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공격 그룹으로 이제 국가 기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룹이고요. 야. 오른쪽은 이제 페이머스 네. 천리마라는 천리마 이름 좀 이제 좀 익숙하죠. 네. 바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북한에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공격 그룹입니다. 이 공격자들도 앞에서 이야기 드린 이 아이덴티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수행을 하는데요. 어떠한 공격들을 수행을 했고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떻게 방어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히트맵은 저희가 이제 오버워치 팀이라고 네네네. 고객분들에게 이제 헌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전문 이 팀인데요. 최근 이제 오버워치 팀에서 앞에 보여드린 이 공격자들이 실제 침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 어떤 기법들을 이용을 했는지를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네. TTP에 맞춰서 정리한 목록이고요. 이 여러 단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뚜렷한 패턴들을 이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실제 내부에 존재하는 계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러한 자격 증명들은 이제 공격자들이 피싱 공격을 통해서 뭐 자격 증명을 획득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부에서 브루트 포스와 같은 이제 무차별 네, 네, 대입 네. 공격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크웹이나 이제 딥웹 혹은 이제 뭐 포럼과 같이 이제 그 안에서 네. 이 자격 판매가 되고 네, 있는 네, 자격 네. 증명들을 통해서 네. 이제 공격자들이 이 자격 증명들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렇게 그 확보된 이 자격 증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격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 내부에 침투한 이후에 측면 이동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네네네. 이용을 해서 이 보안팀이 사전에 이제 구축해 놓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보안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우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격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마이터텍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초기 단계에 포함이 되는 활동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침해들을 예방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고 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아이덴티티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보안을 이제 수행을 하시면 이 자격증명을 활용하는 이 전반적인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하고 네.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존에는 사실은 경계선에 대한 보안 혹은 그렇죠. 엔드포인트에 대한 그렇죠. 보안만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보안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외부 공격입니다. 외부 공격의 공격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린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유효한 이 내부에 존재하는 이 자격 증명들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이 자격 증명을 통해서 VPN을 접근하게끔 내부 사용자를 사칭을 해서 이제 이 접근하게끔 이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VPN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면 이미 내부에 들어와서 그렇죠. 내부 환경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공격자들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하는 활동이 어드민에 대한 권한 혹은 권한 획득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제 사용자들을 혹은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찾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라던가 에다 시스템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쪽에 들어가서 이제 추가적인 자격 증명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수집한 자격 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뭐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을 뭐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던가 네네네. 슬랙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소셜 엔지니어링 네. 서비스 뭐 링크드인과 같은 네네네. 이러한 쪽에서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이제 검색을 하고요.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기존 획득한 이 자격 증명을 가지고 사칭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공격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람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보안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런 요구사항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위협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위협은 이미 합법적인 계정을 가지고 내부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외부 위협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일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이제 공격자들은 이제 뭐 산업 스파이 활동과 같은 혹은 내부 데이터 유출을 하기 위해서 내부로 진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계정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획득한 계정 자격 증명을 가지고 내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획득한 자격 증명을
외부랑 지속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백도어 역할을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 백도어라는 게 네. 백도어 뭐 악성 뭐 머레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합법적인 뭐 팀뷰어라던가 네, 네, 아니면 네. 뭐 애니디스크와 같은 RMM 도구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보안 제품들이나 일반적인 모니터링에서 걱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이렇게 탐지를 회피를 하고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내부에 들어서 내부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환경 상태를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내가 자산의 부여를 받고 계정을 받으면 실제로 내 컴퓨터에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깔렸는지를 다 확인할 알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보안팀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호스트 보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파악과 이 활동들이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게임은 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외부보다 더 빠르고 긴밀하게 내부의 기밀 자료나 중요 자료는 이미 외부로 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크웹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일단 수석님의 설명을 쭉 들고서 제가 들은 느낌이 되게 뭔가 상황이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외부자 공격의 제일 큰 목적은 내부자 계정을 획득하는 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부자의 권한을 획득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부자야라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쭉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정 정보들을 추가적인 계정 정보들을 다크웹에 유출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해커들이 그걸 잡아서 또 외부 공격을 또 하고 또 내부자를 또 사칭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암울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애니디스크든 팀뷰어든 이거를 누가 백도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팀뷰어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팀뷰어로 계정을 유출해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요, 진짜.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죠. 네. 실제로. 그래서 기존에 뭐랄까요, 어차피 이러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기업들도 보안 솔루션들 만만치 않게 되게 많이 가지고 놨을 것 같아요. 이미. 맞습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경계 보안 위주의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러한 공격들은 그냥 내부자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내부자지 뭐 어떻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알림을 하나도 못 받으니 그렇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맨날 심 화면만 보고 있을 텐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면 근데 우리 데이터는 저 팀뷰어로 막 새나가고 있고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야, 이거 그래서 되게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죠? 어떻게 막아요, 이걸? 좀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저희가 가시성 있게 탐지를 하고 네.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네네네. 저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고객분들께서는 네. 이미 보안에 대한 성숙도도 이제 꽤 많이 올라가셨고 맞습니다. 네. 다양한 제품들을 운영을 하시죠. 네. 근데 이 공격자들은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 보안 제품들을 운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이 각기 다른 보안 제품과 네. 각기 다른 이벤트 속에서 이 연결성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네. 결국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사일로 된 환경이라고 네,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러한 사용자 환경이 사일로 된 환경 속에서 네. 이 틈새를 찾아가지고 네.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보안 문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자들은 이 뭐 AD와 LDAR 시스템 혹은 뭐 엔드포인트와 사스 어플리케이션 간에 네. 서로 연계되는 이벤트들을 직접 다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에 대한 보안 격차를 네.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은 혹은 보안팀에서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묶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너무 많은 보안 도구에서 발생되는 네. 이 다양한 얼럿들과 이벤트들 네. 그리고 이 이벤트들을 네. 직접 서로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네. 해야 되는 이 담당자에 대한 네. 현실적인 업무 리소스와 네. 네. 이 네. 상태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이 사건 파악과 전반적인 현재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후에 발생되는 재발되는 것들에 대한 이 대응 대책 구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면처럼 이제 단순히 아이덴티티에 집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에 대한 이 환경을 저희 하나의 플랫폼에 그리고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콘솔에서 이벤트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제 저희가 직접 묶어서 이제 가시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이사이 정상적인 활동 안에서 발생하는 악성 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외부 공격과 내부 공격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대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한 이 사용자 환경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 부분에서 수집되는 이 컨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공격을 대응을 하고 차단할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환경 전반에서 이 전반적인 그리고 무차별한 이 공격들을 저희가 탐지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그리고 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권한이 잘못 설정이 돼 있다던가 혹은 여기서 뭔가 취약한 게 발생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식별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 권장사항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드리고 이러한 제한사항을 정책에 적용시켜서 이후에 발생되는 내부 활동이라던가 측면 이동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서 다양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공격자가 내부에 저희 중요 자산이나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게끔 다양한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자에 의한 이 내부 공격 또한 이 전체 공격에 대한 이 가시성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이 차단에 대한 실행력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대응은 실제로 저희 앞에 잠깐 언급드린 오버워치 팀에서 실제 사례에 기반해서 저희가 대응한 이 방식인데요. 결국 내부로 들어온 이 악성, 이 목적을 가진 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이 공격자에 대한 이 공격자의 일부 활동이 외부에 연결되는 이 악성 그 공격자 서버로 연결한 거를 저희가 빠르게 감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보호 기능을 통해서 이 관리자 권한이 가지지 못해야 될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올라간 것들을 저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차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공격에서 무단으로 액세스에 대한 권한 상승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본격적인 이 침해에 대한 이 활동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산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위협으로부터 아이덴티티뿐만이 아니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흐름까지 저희가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그리고 글로벌에서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차세대 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검색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상관관계 분석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을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대한 환경,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공격에 대한 활동 범위도 저희가 확인하고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좀 여기에서 사실 이 전반적인 부분보다는 오늘 세션에 맞춰가지고 아이덴티티에 좀 더 맞춘다라고 하면은 팸에 대한 기능들도 저희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최소한의 이 접근 권한과 접근 시간을 저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제로 트러스트에 부합한 최소한의 권한과 최소한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컨트롤도 같이 제어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결국 사용자가 내가
해야 될 혹은 내가 부여받지 않는 이 업무 수행에 대한 네.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필요한 작업에만 접근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어와 정책에 대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점차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저도 엔지니어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전문 매니지드 서비스 팀, MDR이라고 네네네. 하고 있는 이 뭐 탐지와 대응에 대한 서비스 팀 혹은 오버워치 팀을 통해서 헌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 플랫폼 안에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덴티티 기반에 대한 뭔가 공격의 대응을 혹은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다양한 기능과 선택에 대한 옵션들을 저희가 제공해드림으로써 다양한 우리 환경에 맞는 이 아이덴티티 보안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성님의 설명을 간단히 좀 제가 이해한 바로 요약을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덴티티는 공격의 첫 관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공격은 아이덴티티로 출발한다라고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보안 환경은 경계 보안 중심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각각의 포인트별로 있고 그 각각의 보안 솔루션의 기능들이 많고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한들 아까 말씀하셨던 사일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얘가 탐지해낸 거랑 얘가 탐지해낸 거랑 같이 묶어서 분석을 해야 지금 이게 위협 상황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인 거잖아요 지금. 기존의 환경에서는 네. 네, 물론 그게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보안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관 분석이 안 돼서 위험인지를 모르니 그러니 가만 냅두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만 냅두니까 와서 마음껏 활동하는 거고 그럼 뭐 그 경계 보안 위주의 그런 솔루션들은 이렇게 마음껏 활동하는 게 내부자야 오케이 문제 없어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 못 잡아내는 거고 결국엔 그거네요.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공격의 표면이고 그 아이덴티티를 막아내려면은 포인트별로 막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어온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들어온 다음에 뭔가의 이상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상관 분석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좀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 라고 봐야 될까?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그 이제 좀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네. IP랑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과거의 보안 이 운영을 하시는 고객분들은 보통은 호스트와 네. IP 기준으로 많이 이제 탐지를 수행을 하고 대응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네. 이 호스트에서 그리고 이 호스트가 이동돼서 자산으로 접근하는 게 네.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뿐만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 액티비티 중심이 바로 네.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IP 주소는 이상 없는 IP인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는 네. 거고. 그 IP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그동안은 무조건 정상적인 행위야 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사용자 기반의 네. 보안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핵심이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시성 있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저걸 저렇게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면은 한 화면에서 봐야 되는 정보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더 정신없고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장님께서 데모를 준비하셨죠? 네, 그 데모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데모를 좀 보면서 네. 이해도를 좀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단 오늘 저는 이제 아이덴티티 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프로텍션 모듈에 대해서 네. 이제 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격자들이 수행하는 어떤 공격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탐지하고 네네네. 어떻게 로그를 남겨서 이제 고객분들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어떻게 보면 공격자가 이제
네. 어떤 장악한 네, PC라고 네,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시나리오의 좀 전제 조건은 일단 뭐 초기 침투, 그러니까 사실 이 미미카츠라는 툴로 이제 데모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미 알려진 공격 도구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보안 벤더는 그냥 다 차단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공격자들이 왜 이 미미카츠를 사용해서 이 계정 정보나 이런 아이덴티티 관련된 공격을 많이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이제 준비했고요. 네. 그 전제 조건은 일단 이 장악한 PC가 관리자분의 어떤 PC다라는 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공격당한 PC에 대해서는 일단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네, 그래서 에이전트가 지금 없는 PC인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드포인트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관리를 위해서 AD 서버와 오른쪽에 있는 AD 서버와 이제 조인이 되어 있는 네. 그런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미카츠를 가지고 제일 먼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나면 이제 이 NTLM이라고 하는 그 해시 값을 보통 많이 처음에 탈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PC가 가지고 있는 계정 정보를 쉽게 말하면 훔치는 행위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서는 이제 그 계정 정보를 훔치는 명령어들을 이제 먼저 실행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이때까지는 사실 그냥 이 AD 서버에 어떤 그 요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PC가 가지고 있는 계정 정보의 리스트를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이벤트가 그렇죠. 없는 상태인 거고 네.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저 해시 값을 이용해서 뭐 패스 더 해시나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행한 거는 DC 싱크라는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DC 싱크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DC 싱크라는 공격은 이제 이 AD 서버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정상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복제해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뭐 만들어진 취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AD 서버를 이제 만약에 어떤 뭐 백업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걸 다 일일이 동기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복제 네. 프로토콜이 있지 않나라는 네, 네, 생각을 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한 거구나. 이걸 가지고 공격자들도 네. 굳이 내가 AD 서버에 가지 않아도 이미 네. 이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미카츠에서 제공하는 DC 싱크 명령어를 가지고 네. 일단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AD 서버에 그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를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 이제 관리 콘솔 상에서도 이제 그 AD 서버에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DC 싱크라고 하는 이벤트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계정을 가지고 네. 요청을 했는지 네. 이제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이 가져왔던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커브로스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AD 환경에서 네. 이제 커브로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티켓을 발급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로스팅을 통해서 이제 그 이 티켓이라는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제가 골든 티켓 공격을 하게 됐는데 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분들이 AD 조인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AD 서버에 전달하면 네. AD 서버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맞는 어떤 패스권을 네, 발급하게 네, 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패스권을 이제 골든 티켓이라는 거는 이제 VIP 패스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마스터 키의 개념에 이제 이 키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이 AD 서버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저 계정을 가지고 이제 아까 가져왔던 그 NTLM이라는 해시를 가지고 네, 네, 네. 그냥 이제 이 발급하는 커버러스팅 하는 야. 티켓 시스템한테 나 이 계정에 골든 네. 티켓을 발급해줘 라고 해서 이제 10년짜리 관리자 계정을 설칭을 하는 거구나. 네, 네.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얻게 되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골든 티켓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네. 지금 여기서 발행했던 그 사용자의 계정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 네. 이 빨간색 부분이 네, 네. 계정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발행했던 그 계정명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 AD 서버에 어떤 누군가가 네네네. 없는 계정, 전혀 처음 보는 이름으로 골든 티켓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구나라는 네네. 거를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야.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골든 티켓을 받았다는 거는 그냥 이제 AD 서버가 다 장악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거의 모든 공격에 대한 수행을 이어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 PC를 통해서
이 골든 티켓 발행했던 그 해시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CMD 창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그러겠죠.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된 CMD 창에서 그냥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netUs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SMB도 연결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AD 서버 안에다가 제가 원하는 관리자 계정을 하나 만드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자 계정을 명령어를 입력해서 수행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 생겼네요. AD 서버 안에 뭐 원래 여러 우리 직원들의 네네네. 계정들이 있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만든 계정은 물론 이제 뭐 구분이 되게끔 테스트라고 했겠지만 그 테스트 계정의 관리자 권한까지 다 야. 할당이 된 거를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AD 서버에서는 계정 목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프리빌리지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사용자 계정이 네. 관리자 권한으로 에스컬레이션 됐다. 네. 이제 권한이 상승됐다라고 네, 네, 네. 이벤트를 또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자 계정을 얻었으니까 이제 사실 이 다음부터는 뭐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예시에서는 이제 제가 방금 사용했던 그 미미카츠라는 공격 툴을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악성 코드라고 가정하고 이 악성 코드를 이제 그 AD 서버에다가 제가 이제 그냥 어떤 파일을 복사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인메모리라고 해서 그냥 이제 이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해서 어떤 값을 가져오게끔 명령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메모리 형태의 미미카츠 파일을 이제 이 AD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하는 명령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명령 자체는 성공했지만 이제 저희 쪽에는 AD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악성 코드가 이 메모리상에 주입이 됐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처럼 탐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차단했다.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악성 코드 자체는. 네. 그래서 이제 탐지 이벤트를 봤을 때도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네. 어떤 명령어들이 수행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netUse를 통해서도 이제 계정만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삼바로 어쨌든 파일 공유 디렉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을 뭐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AD 서버에 있는 파일을 이제 가져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 AD 서버에서 보통 그 AD 로그들이 기록되는 NTDS라는 그 부분을 네. 이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회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AD 서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저희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갖다 놨는데 네. 그냥 여기 있는 파일을 복제해서 가져오는 명령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한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유출이 된 상태인 그렇죠. 거죠. 이 PC 저기, 쪽으로. 네. 그대로 그래서 복제됐죠. 동일한 파일이 이제 네. 이동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데모 자체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유출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가정을 하게 된 거고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지금은 이제 어떤 아무런 룰도 만들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설정만 가지고 이제 공격 데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어떤 폴리시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의 예시로 아이덴티티 폴리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차단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조건은 팔콘 인스톨, 그러니까 팔콘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네, 네, 사람인 네. 네.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지는 이제 이 AD 서버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은 AD 서버에서 요청할 수 있는 NTDLM이나 아까 말했던 커버로스팅에 대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SMB 삼바 연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 조건으로 에이전트가 없는 사람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그냥 다 차단해. 일단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자유로운 형태로 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데모를 위해서 간단한 예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차단 룰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아까 처음부터 이제 다시 미미카츠를 통해서 공격자가 했던 공격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DC싱크 명령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이 에러라는 안 메시지로 되네. 예, 요청이 안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아까 골든 티켓을 발행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아예 DC 싱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건 해시 뭐, 값이 네, 네. 없어서 그렇죠, 골든 그렇죠. 티켓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스더 해시라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그래서 패스더 해시를 가지고 어떤 CMD 창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더 해시를 사용했을 때는 일단 CMD 창까지는
열리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열린 CMD 창을 가지고 이제 아까는 관리자 계정도 만들고 그렇죠. 뭐 파일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연결된 후에 이 CMD 창에서 어떤 요청을 해도 안 되겠네. 일단 이게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바 연결도 차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계정이나 뭐 에스컬레이션도 당연히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다 차단이 됐고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그 폴리시에 대한 디텍트 부분은 이제 폴리시 알럿이 나오는 메뉴에 전부 다 이제 지금처럼 탐지돼서 이제 차단이 되었다라는 요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PC는 AD 조인이 돼 있지만 에이전트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차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스렛 헌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는 어떻게 보면 이 AD 서버에 어떤 요청했던 모든 로그들이 기록되는 네네네. 위치인데 이제 여기서 볼 때도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공격들이 이제 다 가시성 있게 이렇게 로그들이 잘 찍혔고 전부 다 이제 페일로 인증이 다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데모는 이제 여기까지인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데모를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사실 그 맨 처음에 그 뭐 미미카츠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에서는 차단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네. 해커 입장에서는 미미카츠라는 그런 툴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또 다른 툴을 만들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그런 툴은 계속 지나가 될 거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못 막는 거예요. 이건 죽었다 깨라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온 다음에가 핵심인데 아까 정책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 PC에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의 PC라면 AD 조인도 되어 있고 당연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DLP 이렇게 쫙 안 깔거든요. 그게 수동으로 뭐 이렇게 깔게끔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럼 해커는 들어와서 분명히 그런 그런 PC를 찾은 다음에 그 PC로 가서 저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야, 이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에이전트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니 그런 게 없는데 우리 AD 서버에 들어와? 이거 뭐야? 바로 그렇게 이상하게 의심을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차단을 해버리니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뭐.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에이전트가 왠지 깔려 있으면 저러한 행위 자체가 아예 원천 차단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돼서 저런 행위를 날릴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AD 서버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행위를 한 건데 뭐가 이상해? 그냥 정책단에서는 그거를 차단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왠지 제 생각에는 정책에서는. 그래서 정책에서 걸러지더라도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에이전트 차원에서 뭔가 그거를 정책 외에 있더라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기능도 있나요? 정책으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책을 네. 우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정책을 우회하는 거니까 이런 정책은 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책이에요. 네네. 거길 우회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잡아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골든 티켓이라든지 네네. 이제 DC 싱크에 대한 공격들은 네. 이제 이 데모를 위해서 이제 탐지 형태로 네. 변경을 하는 거고 네. 이제 지금처럼 이런 차단룰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이미 이제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이런 네네네. 공격들에 대해서는 네. 이제 충분히 차단 기능을 네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굳이 이제 지금처럼 룰을 만들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AD에 대한 어떤 인증 요청이나 커버로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객사에서 맞는 환경에 어떤 룰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탐지를 시키는 거죠. 네. 정정을 해야겠네요. 제가 아까 이게 해커들이 어떻게 계속 툴을 변형시켜서 어떻게든 뚫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정책이 없더라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떤 보안 역량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해커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를 뚫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오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PC에 안 깔아도 아니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 AD 서버에 에이전트 있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렇죠.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해커한테 뚫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망하는 거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네. 안심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데모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야 세상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슬슬 좀
아쉽긴 하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 질문으로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데모에서도 그렇고 수성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핵심은 그거 같아요. 아이덴티티로 공격을 해서 나한테 없는 권한을 획득을 하는 거, 그게 되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권한 상승인 거고, 그렇게 권한이 상승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많이 생기는 거라서 그걸 막아내는 게 핵심인데, 그게 아까 언급했었던 그 팸 기능 네. 늘에서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차단해 주잖아요. 그런 팸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덴티티에 관련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는 저기 제일 아래에 있는 저런 뭐 옥타 같은 이런 회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랑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이랑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사람들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안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아까 잠깐 이제 손대영 차장이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준 화면이 있는데, 네. 사실 그 화면은 이제 아이덴티티 보호에 대한 일부 화면들이고,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제 통합 플랫폼에 좀 네네네. 집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가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 네. 이 에이전트가 그 기존에 물론 이제 앞에서 이야기드린 이 펜 기능이나 네.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리고 전문적인 이 제조사들이 실제로 많지만 네. 저희는 좀 관점이 달라요. 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네. 이 팸에 대한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네. 저희는 공격자 활동에 대한 보호를 포인트를 해서 저희가 보호와 대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도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원 에이전트라고 하지만, 네. 이 데모에서 잠깐 나온 화면들이 단순히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 폴리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공격들을 대응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공격을 100%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네. 좀 거짓말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운영을 해서 이 안에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호,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 온프레미스의 호스트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혹은 호스트에서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보호에 대한 가시성과 대응, 그리고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필요한 이 차단과 보호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보여드려요. 정책을 잘 구성을 하셨더라도 네. 그 안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회를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자들에 대한 이 액티비티들이 결국은 이 호스트 단에서 혹은 뭐 내부에서 활동되는 이런 공격들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이 공격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수행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좀 이 마이터텍 프레임워크랑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아이덴티티에 대한 보호 기능만 활용을 했었을 때는 네. 요 보이는 화면 안에서 아. 초기 접근, 측면 이동, 그리고 권한 상승에 대한 이 계정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이 공격자들에 네네네. 대한 네. 전술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 전반적인 이 보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에서 뭔가 탐지 못하는 엔드포인트에서 대한 활동, 뭐 엔드포인트가 사실은 AD도 이 안에 포함이 되고, 네. AD에서 뭔가 들어갔을 때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네. 스토리지 안에서 뭔가 활동을 했었을 때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다른 이 탐지에 대한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보안 업계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이 독특한 이 보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은 네. 이렇게 설명드린 이 보안 환경들에 대한 대응과 차단과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아까 왜 그 제가 드렸던 그런 뭐 예를 들어 팸 쪽에 집중해 있는, 아니면 뭐 아이덴티티 쪽에 집중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만 사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보호가 되는 거고, 사실 그들의 어떤 뭐 발표 슬라이드나 이런 것들 보면 그들은 우리는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회사입니다.
아이덴티티만 죽어라 파고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 이상행위가 잡아내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엔드포인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전문 영역은 아닌데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우리랑 연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EDR과 이 아이덴티티의 두 개를 연결을 하는 거면은 두 개 회사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한 회사가 조금 업데이트에 소홀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 취약점이 발견됐어. 네. 그러면 우리는 아이덴티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저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아이덴티티가 탈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우, 매우 정확하십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린 둘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결국엔 통합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큰 차별점이네요. 네, 이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뭔가 이거를 하나의 이벤트로 상관관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야. 어려운 기술인데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야.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런 것도 되나요? A라는 아이덴티티나 뭐 팸 전문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도 막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막는 거고. 네. 근데 그렇게 막은 이후에 뭐 뭔가의 어떤 좀 이상한 행위가 벌어졌는데 전자의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그 어떤 우리의 아이덴티티 쪽에 여러 가지 검증을 통과한 거니까 정상입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네. 감시를 하고 대응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야, 네. 하나의 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엄청 거네요. 메리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어디서 듣기로 요즘에는 이 아이덴티티 화두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눴던 이 아이덴티티는 뭔가 사람 중심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논 휴먼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간에 막 통신하는 거, API,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은 지네끼리 알아서 통신하고 지네끼리 어디에 접속하고 연결되고 막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 휴먼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를 좀 더 보호해야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늘 말씀해주신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 논 휴먼 아이덴티티 보안 관점에서는 어떠한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슬라이드는 없지만 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그 논휴먼에 대한 보통 이제 그 속해지는 네. 계정들이 이제 뭐 API 계정이 될 네네.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그 아까 이제 제가 데모했을 때 저희가 이제 탐지됐던 계정도 네, 어떻게 보면 골든 티켓 발행된 계정이 음. 어떤 사용자가 관리자가 이제 아이디 비번을 해서 만든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계정 자체도 어떻게 논휴먼이네. 보면은 논휴먼의 계정인데 그러네요.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보였겠지만 프로그래매틱이라고 해서 네. 이 카테고리가 휴먼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논휴먼에 대한 계정에 대해서도 네. 구분을 하게 되고 이제 아. 서비스 계정이라고 하면 이제 또 서비스 계정에 대해서도 네.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계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아무래도 AI 머신러닝을 잘하는 회사로 많이 이제 EDR에서도 네, 네, 네.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에서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네.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치해두고 이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이 특정 사용자의 계정 아니면 뭐 논휴먼에 대한 어떤 서비스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서비스 계정이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계속 API 요청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뭐 미국에서든 그렇죠. 뭐 중국에서든 그럴 수 어느 있죠. 다른 곳에서 갑자기 이 계정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이제 저희가 룰을 통해서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 기준치에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면 무조건 차단해라는 룰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이제 이 사용자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갑자기 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 학습된 내용에서는 전혀 이제 이상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 논휴먼에 대한 계정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논휴먼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한 달 전에 처음 들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발표한 회사에서도
최신 트렌드입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이미 하고 계셨던 거고 최신 트렌드가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휴먼이든 노니멀이든 상관없어요. 행위가 이상한데? 그럼 다 잡아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굳이 그걸 논휴먼이라고 해서 따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진짜 마무리로 두 분한테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멍석을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실 수 있는 타임을 한 번 더 드릴 테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오늘 혹시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해 주시지 못한 그런 자랑할 만한 좀 강점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거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이덴티티를 해? 너네 엔드포인트 회사 아니야? 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고객분들도 있고 오히려 무지하게 많이 들으실 것 네, 같아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해주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미 네. 작년 그리고 올해에서부터 네. 올해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제 외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요 첫 번째 요 화면과 같이 네. 이 아이덴티티 프로텍션 네. 그리고 ITDR에 대한 요 부분에서 네. 제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혁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 인지도를 와. 조사한 이 모든 이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최고 평가를 받았고 리더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와. 여기에는 단순히 이러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기능들에 대한 차단과 탐지 그리고 가시성과 위험 평가 네. 그리고 대응에 대한 역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팸에 대한 부분과 사기 방지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저희가 만점 가까운 전수를 받았고요. 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평가 기관인 기가홈에서도 네. 저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아이덴티티 프로텍션에 대해서 강범위한 커버리지와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네.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네. 강력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리더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도 10개의 이제 핵심 평가 주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5점 만점에 5점이라는 저희가 완벽한 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저희가 매우 강력한 회사다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는 이 공격자 주도의 이 공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서 대응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을 지키고 네.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뭔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사실 이제 팸 기능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팔다콘 저희 자체만의 행사에서도 이 공개를 했던 게 이제 멀티팩터에 대한 팔콘 아이디 그리고 아이덴티티 기반의 이 사례 혹은 사건 관리에 대한 이런 에이전트 기반의 AI를 활용하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아이덴티티 프로텍션에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단순히 아이덴티티에 대한 사건 탐지뿐만이 아니라 네. 관리에 대한 권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인 네. 모든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웨비나 이후에 네. 저희 다운이나 아니면 저희 네네네. 지부 쪽에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님이 서두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아이덴티티도 해? 라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 아이덴티티 이제 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이미 보면.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이제 아이덴티티도 해요라고 하면서 아까 보여주셨던 거기에서 여기 보시라고 진입했다고 지금 네. 저희 진입했는데 이건 지금 제일 오른쪽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아이덴티티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맞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저게 진짜.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첫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보면은 웨비나로서 소개를 한 것뿐이지 이미 우리는 아이덴티티에서 저기 1황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검증하실 거 없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라는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이미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정말 그냥 오늘 아이덴티티 말씀하신다고 해서 드디어 여러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EDR에 아이덴티티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라는 정도 수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잠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얕봐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운 기술 입장에서도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겠죠. 네,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많은 POC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고객분들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올해 스타트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분들을 또 만나고 네. 이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준비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네. 연락만 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음. 좀 이제 잘 보완에 대해서 네.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이용해서 네. 좀 성공적으로 회사를 음. 잘 지킬 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을 지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은 지 벌써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옛 일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특정 글로벌 벤더의 좋은 솔루션이 한국에 진출을 한 다음에 자리를 잡기까지 꽤 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소위 터줏대감이라는 파트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도 그 터줏대감들한테 연락을 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이제 막 진입한 데는 아 재미없다라고 해서 더 잘 안 되고 그런데 다운 기술은 올해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객도 많이 생기고 올해 비즈니스가 잘 됐다라는 게 왠지 국내 1호 타이틀을 막 이렇게 얻으시는 정도로 역량이 출중하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출중한 다운 기술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그런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어디로 연락을 주시면 되느냐? 제가 지금 채팅창과 질문창에 공지사항으로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설문조사의 마지막 마지막 문항쯤에 보면 상담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발표자께서 아마 직접 연락을 드리셔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나 그런 거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나가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